고구려. 우리는 이 이름으로 한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북부의 위대한 제국, 광개토 대왕의 정복, 장수왕의 영광. 삼국 중 가장 먼저 나라의 모습을 갖춘 나라. 삼국 중 가장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 우리는 고구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같은 나라를 부른 다른 이름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역사는 답하지 못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백제의 기록은 무엇이라고 표기했을까요? 실크로드의 상인들은 어느 이름으로 거래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첫째, 중국이 본 맥구려. 객관적 관찰입니다. 둘째, 백제가 부른 박적. 적대와 두려움입니다. 셋째, 실크로드의 맥크리. 거래와 증명. 넷째, 우리가 부른 고구려. 자부심과 망각. 이 네 가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호칭이 어떻게 역사를 말하는지, 이름이 어떻게 민족을 증명하는지, 우리가 함께 풀어볼 비밀입니다. 첫 번째 호칭부터 시작해 봅니다. 맥구려. 이것은 중국인들이 부른 이름입니다. 후한서 동의전, 북사, 수서 등 중국의 공식 역사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한서 동의전, 고구려가 스스로를 맥구려라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고구려 자신도 때때로 자신을 맥구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맥이라는 글자를 살펴봅니다. 설문해자, 한나라의 사전이죠. 설문해자에 따르면 맥은 산림에 사는 야생 짐승을 의미합니다. 호랑이, 표범, 곰처럼 통제하기 어려운 힘, 문명의 질서 밖에 자유로운 존재. 맥은 야생동물 중 특히 맹수를 의미, 역사적 용법은 야생적, 순수한, 독립적이라는 뜻으로 민족명으로 사용됨. 중국이 이 글자를 맥족이라는 민족명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생적이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족, 산림에서 생존하는 민족, 자신의 방식을 지키는 민족. 이미 호칭 속에서 맥족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중국은 고구려라고 부르지 않고 맥구려라고 명시적으로 불렀을까요? 이것이 복선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은 맥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뚜렷한 정체성을 가졌는지, 얼마나 독립적인 세력이었는지, 얼마나 고구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중국의 관찰자들은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맥구려라고 명시했을 것입니다. 맥구려라는 호칭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함께 살펴봅시다. 후한서, 중국의 역사 기록은 매우 정확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맥구려라는 호칭이 중국의 공식 문헌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맥구려라는 호칭이 정말 맥족의 나라를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맥족이 실제로 어떤 민족이었는지 보면 됩니다. 삼국지 동의전 맥족의 풍습 기록,
그 민족은 용맹스럽고 의리를 중시하며 물질을 경시한다. 말과 사냥감을 기르기를 좋아한다. 그 민족은 활을 잘 쏜다. 맥족은 구체적으로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첫째, 수렵민족. 활과 화살이 주요 도구. 숲에서 생존이 일상이었습니다. 둘째, 축산민족이었습니다. 말을 주로 기르고 관리하는 민족. 말의 기술에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셋째, 자치적 구조입니다. 분산된 음락을 가지고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맥족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매우 중요한 역사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복선이 하나 있습니다. 음락이 각각 독립적이라는 것. 이것은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집권 구조가 아니라는 뜻은 한 명의 왕이 죽어도 나라 전체가 붕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매우 중요한 비밀입니다. BC 109년 고조선 멸망, 낙랑군 설치. 1, 2세기에 맥족의 독립적인 활동이 기록됩니다. 2세기 후반 후한서에 맥구려가 첫 기록으로 남습니다. 3세기 초 삼국지에서 맥족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5, 6세기 북사에서 여전히 맥구려를 기록합니다. 7세기 수서까지 기록이 유지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것입니다. 맥구려라는 호칭이 1500년이 넘게 중국의 공식 문헌에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이 관찰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구려, 맥족의 나라, 이것이 500년,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맥구려라는 호칭이 정말 맥족 중심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고구려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 역사학자들도 의견이 나뉩니다. 주류 해석은 맥구려는 맥족이 주도하는 국가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병도, 김주용 등 주요 사학자들이 주장입니다. 맥족의 독립성과 국력을 인정하는 해석이죠. 호칭의 정확성을 중시하는 해석입니다. 소수의 해석은 맥구려는 고구려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봅니다. 호칭의 단순성을 강조하죠. 맥족이 지배적이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주류 해석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이 굳이 고구려라고 부르지 않고 맥구려라고 명시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백제도 맥족의 존재를 호칭으로 강조한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실크로드도 맥족을 명시한 이유. 네 번째 이유는 고고학 유물이 보여주는 맥족의 문화적 중요성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일치할 때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해석이 됩니다. 정리하면 맥구려는 무엇일까요? 중국이 본 고구려의 정체성, 맥족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국가, 독립적인 민족이 중심이 되는 나라죠. 한자 분석으로 맥족의 야생성을 확인했고, 사료 신뢰도로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했고, 시간적 연속성으로 1500년을 관통하는 일관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맥족이 이렇게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라면 다른 나라는 그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특히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백제는 이것이 바로 다음 호칭으로 이어집니다. 박적.
백제가 고구려를 부르며 느낀 감정의 호칭. 이 호칭 속에는 정중한 관찰이 아니라 깊은 두려움과 적대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호칭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고국원항. 고국원항은 고구려의 왕이었습니다. 41년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371년의 한 사건이 그의 인생을 끝내고 동시에 호칭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고국원항편 근초고왕 26년 10월 고국원항이 대동강 근처에서 근초고왕의 기습 공격을 받다. 왕이 백마를 타고 있다가 적의 화살에 맞아 떨어졌다. 이 한 문장이 역사를 바꿉니다. 고국원항은 전사합니다. 고구려의 왕이 백제에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구려에게는 치욕입니다. 백제에게는 승리입니다. 그 순간 백제인들의 마음에 한 호칭이 생깁니다. 삼국사기 백제봉기 근초고왕편. 근초고왕은 고국원항을 격파하였고 이 전성 이후로 고구려를 박적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박적이라는 호칭이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국원항 전사 이후입니다. 박적이라는 호칭을 한자로 분석해 봅니다. 먼저 박입니다. 한나라의 사전 설문해자에서 박과 맥은 같은 의미로 표기됩니다. 즉 박은 맥입니다. 백제가 박적이라고 부를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명시적으로 맥족의 도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백제가 고구려를 멸칭할 때 그들은 야만인 도적과 같은 일반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적은 맥족의 도적, 명시적으로 맥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백제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고구려는 맥족의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고구려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적이라는 글자는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도둑이나 약탈자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강한 자, 통제할 수 없는 자의 의미도 스며 있습니다. 약한 존재를 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적은 위협이 되는 존재에만 붙는 호칭입니다. 따라서 박적, 맥족의 야생적 위협자, 이 호칭 하나에 백제의 모든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멸칭입니다. 폄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입니다. 인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역설이 드러납니다. 왜 역설일까요? 백제가 고구려를 박적이라고 부르며 폄하했다는 것은 동시에 고구려의 기초가 맥족임을 가장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맥족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백제는 단순히 고구려라고 부르며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집요하게 박적이라고 부르며 맥족을 강조했습니다. 박적이라는 호칭이 나타나는 빈도, 박적이 또 남쪽으로 내려왔다. 박적의 기습에 대비하자. 박적의 전사들이. 호칭 반복 빈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심도입니다. 경계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객관적으로 맥구려라고 관찰했습니다. 백제는 적대적으로 박적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맥족의 나라. 다른 관점에서 나온 같은 결론입니다.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생깁니다. 고국원항이 죽었습니다. 고구려의 왕이 적의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고구려 왕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나타납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고국원항이 전사한 후에도 고구려는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왕 소수림왕 때부터 고구려는 더욱 강해졌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왕이 죽었는데 나라가 강해진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맥족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맥족은 분산된 음락의 자치 구조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음락은 마을 같은 작은 공동체죠. 각 음락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중앙의 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왕이 죽어도 맥족의 각 음락은 여전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맥족의 자치적인 정신이 고구려 왕실과 결합되면 더욱 강한 국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선입니다. 고국 원왕의 죽음이 고구려를 약하게 하지 않은 이유. 백제가 집요하게 박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겠죠. 이것은 맥족의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왕실이 아니라 민족 자체의 강함, 중앙 집권이 아니라 자치적인 조직의 견고함,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저력이죠. 이것이 박적이라는 호칭 뒤에 숨겨진 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적이 왜 위협이 되는 존재였는지 우리가 고고학 유물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2세기 칼입니다. 당금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2, 3세기 활, 화살 유물이 급증합니다. 4, 5세기 말 안장, 기마 장비가 대량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 유물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화의 변혁입니다. 기술의 변화입니다. 전술의 변화입니다. 초기 고구려는 칼과 당금 문화였습니다. 부여왕 시일의 보병 중심의 문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활과 화살의 유물이 급증합니다. 이것은 맥족의 수렵 기술이 고구려 전투 체계에 통합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평양 무덤 사몽에서 활을 들고 있는 기마 전사가 나타납니다. 장천 호묘에서 사냥 장면, 활을 사용하는 사람들, 무용총에서 춤추는 사람들, 의례 장면이죠. 평양 고분 벽화에 그려진 것은 무엇일까요? 활을 들고 말을 타고 있는 전사들. 이것은 맥족의 모습입니다. 고구려가 자신들의 무덤벽에 그려넣은 것이 맥족의 기마궁병입니다. 이것은 맥족이 고구려 문화의 중심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고구려는 부여문화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박적이라는 호칭이 고고학 유물까지 입증한다면 더 이상 호칭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가까워집니다. 맥족은 정말 고구려의 중심이었습니다. 박적이라는 호칭은 정말 맥족을 지칭했습니다. 백제의 두려움은 정말 근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적이라는 호칭 뒤에 있는 맥족의 실제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맥족의 일상을 함께 상상해 봅니다. 명이 밝아지자 활을 들고 숲으로 나갑니다. 말을 타고 산을 누비며 사냥을 합니다. 활과 화살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말이 그들의 생명입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들은 용맹해야 했습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죽는 숲에서 그들은 의리를 소중히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이 고구려의 강한 군사력이 되었습니다. 박적이라는 호칭이 왜 위협처럼 들릴까요? 그것은 백제 입장에서 본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고 야생적이고 용맹한 존재, 자신들의 문명적 질서 밖의 존재, 이것이 바로 박적입니다. 백제가 박적이라고 부르며 느낀 감정의 이유,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증거를 함께 봤습니다. 호칭 자체, 맥족을 명시했죠. 고국 원왕 전사 후에도 강했습니다. 유물을 보니 활과 말의 군사화가 이루어졌고 풍섭은 수렵 기술의 전투 전환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백제의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고구려의 힘은 왕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고구려의 힘은 바로 맥 쪽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백제도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고국 원왕을 죽였는데도 고구려는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백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했지만 대체할 수 없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구려의 기초인 맥족을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적이라는 호칭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호칭 하나가 역사를 말합니다. 세 번째 호칭으로 넘어갑니다. 맥크리. 이것은 중국도 백제도 아닌 먼 서방 세계 사람들이 부른 이름입니다. 실크로드. 중국의 비단을 서방으로, 서방의 물품을 중국으로 옮기는 무역 통로였죠. 그 길 위에서 상인들은 고구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나라를 맥크리라고 불렀습니다. 맥크리라는 호칭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맥은 맥족을 음차한 것이고요. 우리는 나라, 국가를 의미하는 전미사입니다. 따라서 맥크리는 맥족의 나라, 이것은 중국의 맥구려와 정확히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자 문명권에서 맥구려라고 부르고 실크로드의 음성 문명권에서는 맥크리라고 부르는데 둘 다 정확히 같은 의미입니다. 맥족의 나라.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독립적으로 고구려를 관찰했을 때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고구려는 맥족의 나라다. 실크로드의 상인들이 고구려를 만났을 때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상인들에게는 한 가지 관심사만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입니다. 바로 돈이죠. 그들이 고구려에서 발견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상인들은 왜 맥크리의 말에 그렇게 높은 가격을 매겼을까요? 품질입니다. 기술입니다. 그리고 신뢰입니다. 맥크리의 말은 다른 나라의 말과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맥족의 축산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들이 모두 실크로드를 통해 서방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맥크리는 그것을 통해 큰 경제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경제적 가치. 이것이 실크로드가 맥크리를 평가한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복선이 회수됩니다. 맥크리라는 호칭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크로드가 본 것은 말의 기술이지만 고구려가 사용한 것은 기병 전술, 또 역사적 결과는 동양에서 가장 강력한 기병 국가였죠. 같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상인들은 경제적 상품으로 봤습니다. 고구려는 군사적 무기로 전환했습니다. 맥크리의 말은 상인의 이윤이었고 맥크리의 말은 고구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변환이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초기 고구려에는 기병이 거의 없었습니다. 맥족 통합 후 기병이 핵심 전력이 됩니다. 광개토대왕 시대에는 기병만 10만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에서도 기병이 승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기술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군사적 가치로 변환되었습니다. 이것이 호칭의 깊이입니다. 맥크리라는 이름 속에 단순한 말의 나라가 아니라 기병으로 주변을 압도할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크로드의 상인들이 고구려를 부르는 방식을 봅시다. 중국은 맥구려, 객관적이지만 정치적인 표현이죠. 백제는 박적, 적대적이고 감정적이었죠. 실크로드는 맥크리를 중립적이고 순수하게 보았습니다. 상인들에게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고구려가 좋은 나라인지 나쁜 나라인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이 되는 나라인지 돈이 안 되는 나라인지가 관심이었겠죠. 그들은 단지 봤습니다. 맥족의 기술, 맥족의 말, 맥족의 가치. 따라서 그들의 호칭은 가장 순수한 관찰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맥클이라는 호칭은 가장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입니다. 세 가지 호칭이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중국은 맥구려, 백제 박적, 실크로드 맥크리, 고구려는 맥족의 나라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호칭을 봐야 합니다. 고구려, 우리의 호칭, 우리의 기억, 우리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호칭을 봅시다. 고구려. 우리는 고구려라고 부릅니다. 한민족의 위대한 제국.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생깁니다. 같은 역사인데 우리만 다릅니다. 중국은 1500년이 지나도 맥족을 기억했습니다. 백제는 적대 관계였지만 맥족을 명시했습니다. 실크로드는 거래 기록에서 맥족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구려라는 이름만 남겼습니다. 맥족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역사 기록은 주로 왕권 중심이었습니다. 삼국사기는 왕의 기록입니다. 위대한 왕, 무능한 왕. 하지만 맥족은 왕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기록에서 호칭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 기록의 구조적인 한계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둘 다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맥족의 호칭을 남기지 못한 이유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기록체계의 문제입니다. 삼국사기는 12세기에 편찬되었습니다. 그 시점에는 고구려가 이미 멸망한 지 400년, 직접적인 증거와 기록이 손실되었습니다. 호칭의 정성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민족주의적인 단순화, 위대한 고구려를 강조하고 단일 민족의 이야기로 단순화합니다. 맥족이라는 별도의 이름은 부담스럽게 읽힙니다. 통일된 정체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구성단이었던 예맥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에서 살짝 보이고 사라집니다. 세 번째, 왕권 중심의 역사 기술입니다. 왕의 결정이 역사의 중심이고 민족의 역할은 부차적으로 취급됩니다. 맥족은 민족으로만 남았습니다. 호칭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호칭의 망각, 민족의 소실, 역사의 편향입니다. 중국도 백제도 실크로드도 모두 기억하는 맥족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컨텐츠 보기 전에 고구려를 맥구려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호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문헌 속에 여전히 맥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호칭을 읽으면 그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 4개의 호칭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중국의 관점에서는 맥구려, 맥족의 구려, 2세기에서 7세기, 정체성이 명확했습니다. 백제의 관점에서 박적, 맥족의 도적, 적대적이고 두려웠죠. 71년 이후부터 불리었고 고구려의 강함을 인정하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실크로드의 관점에서는 맥클이었습니다. 맥족의 나라, 음차를 했죠. 중립적이고 거래 기반이었습니다. 말에 대한 기술의 입증이었습니다. 한국의 관점에서 고구려는 위대한 국가라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민족적 영광,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선택적 기억입니다. 나라 이름 고구려는 기억하지만 민족의 이름 맥족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4개의 호칭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맥족을 보는 4가지 방식입니다. 중국은 관찰자로 봤습니다. 백제는 대적자로 봤습니다. 실크로드는 거래자로 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봤을까요? 하지만 호칭이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고구려는 맥족의 나라,
이것을 중국이 알았고 그것을 백제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실크로드도 알았습니다. 세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기억을 잃은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호칭을 읽으면 이 역설이 드러납니다. 4개의 호칭이 제시된 지금 우리는 한 가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맥구려, 맥족의 정체성의 박적, 맥족의 강함, 맥크리, 맥족의 기술 고구려, 맥족의 통합. 하지만 우리가 아직 함께 풀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왕은 죽었는데 나라는 강해졌는가? 왜 백제의 공격이 고구려를 약하게 하지 못했는가? 어떻게 맥족이 고구려의 중심이 되었는가? 이 질문들의 답은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고구 원왕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 소수림 왕과 강개토 대왕의 시대, 맥족의 기술과 정신이 어떻게 고구려를 강하게 만들었는가? 이 모든 것이 다음 에피소드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박적의 증오, 왜 백제가 고구려를 그렇게 불러야 했는지, 호칭 하나가 천년의 역사를 어떻게 말하는지 호칭을 읽으면 역사가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개의 호칭을 함께 봤습니다.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본 고구려, 각각 다른 증거를 제시하는 호칭. 하지만 모든 호칭이 가리키는 곳은 같습니다. 고구려의 기초, 맥족, 호칭이 드러내는 진실. 중국의 맥고구려, 정체성을 명시하고 백제의 박적은 강함을 인정하고 실크로드의 맥크리는 기술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고구려는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4가지가 모두 일치할 때 더 이상은 추측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역사가 됩니다. 호칭을 읽으면 역사를 봅니다. 이름을 따라가면 민족을 봅니다. 호칭 하나가 민족 전체를 증가합니다. 맥족, 이 이름이 우리의 기록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는 역사의 일부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호칭이 외국 문헌에 남아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 그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 호칭으로 역사를 복원하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